일이 한창인 농번기. 산에도 바쁜 세 남자가 있다. 밑에로 철망을 안 치고 이걸로 다 예, 싼다고 예, 했잖아요. 예. 여기까지. 엮이질 않더라고요. 엮이질 않지. 예, 제가 실험을 해봤죠. 그러면 겹치고 이렇게 나가면은 아니, 그러니까 틈새가 있다 이게 이거죠. 이렇게 예. 될 거 아니야. 울타리를 어떻게 쌓을지 꽤 진지한 현수 씨와 광수 씨. 그럼 이만큼 올라가고 이렇게 4개 정도 되겠다. 4개나 5개 정도 그러면은 이 저기 멧돼지나 이런 고라니나 이게 묻히고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다가 아니 그런데 여기 예, 멧돼지가 있긴 있어? 있다. 아유 참. 나 무서워서 여기서 저기 그냥 한 번을 못 만났네. 한 번을 못 봤시오? 응. 이 앞으로 맨날 튀어다니고 일로 튀어나가는데 아니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지. 실험은 현수 씨가 했지만 힘쓰는 일은 산짐승도 알아본다는 광수 씨가 한다. 쏘금제가 단단하네. 1년 전 유실수를 심겠다며 대나무가 있던 산 일부를 개간하더니 급기야 하우스가 들어선 산. 모두 세 남자가 맨손으로 일군 것이다. 한 달 전 함께 살기 시작한 이들은 친형제다. 하지만 고구마 하나 심는 것도 영 엉성한 손길. 도배 기술자 광수 씨, 전직 택시기사 동수 씨, 그리고 장사를 하던 현수 씨까지 모두 초보 농사꾼들이다. 아니 나는 찢었는데 예, 조금밖에 안 찢는다. 조금 해가지고 정성껏 심는데 나도 정성을 다해서 심는 게. 알았습니다. 정성이 들어가면은 뭐 이게 고구마 심는데 정성이 하늘에 닿을 필요는 없고 그냥 구름에 닿아서 비나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 고향에 내려와 짓는 첫 농사. 가을 수확을 기대해 본다. 이거 고추 때는 더 크겠지? 네? 키가 많이 더 크겠지? 고추가요? 아니 고추 때가 더 이것이 진정한 농부의 솜씨. 초보 농사꾼에겐 짱짱하게 맨 고추밭도 허투루 보이질 않는다. 말라 죽은 거 뭐 빼고 뭐 빼면은 뭐 빼줄게 잘하나 모르겠어요. 노랗게 입이 끝해버렸더구만. 비 왔으니까 좀 삼형제의 집. 1년 전 동생인 동수 씨가 귀향을 결정하자 광수 씨는 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 집을 얻었다. 천안에서 당진을 오가며 광수 씨는 전기를 들이고 보일러 시설을 갖췄다. 폐허갔던 집에 온기가 돌고 사람 사는 집이 됐지만 여전히 손볼 곳이 많다. 엉망이었죠. 이게 그냥 다 이렇게 막 숲이 우거져가지고 몇 년을 아마 변했던 것 같아. 그래서 수리 많이 했어요. 청소도 많이 하고. 부지런한 광수 씨가 쉬질 않으니 49 동생도 쉴 틈이 없다. 오늘 날씨 덥다고 하더니 진짜 덥네. 일 끝나고 이렇게 앉아서 쉬는 이런 여유도 있어야 되는데 저 형님들은 그런 여유가 없어? 어떻게 된 게? 사람이 탁 하면서 커피도 일 딱 끝나면 커피도 한 잔 착 마시고 이런 여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느긋한 동생 현수 씨 말 맞다나 시골집에 흙먼지가 대수일까. 하지만 광수 씨 사전에 먼지란 단어는 없고 그런 광수 씨 덕분에 언제나 말끔한 집이다. 저 안에다 들여놓지. 일할 때 신는 장화도 매일 닦아놓는 형 광수 씨의 다양한 장화. 털털하니 운동화를 고집하는 현수 씨.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다른 형제다. 그거 들어가잖아. 돈 들어가잖아. 그걸. 그 허리 아파. 정말로 일을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요. 그건 전기세 들어가잖아. 전기세. 예? 나는 전기세는 아주 무지했기로 살아가죠. 예? 힘들었다 뭐요 이거? 예? 뭐 전기를 써야 되겠니? 예? 한 푼도 본 돈도 안 돼 요새. 나는 쪽을 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절대 못 하는 사람이니까요. 알아서 해시오요.
형이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러잖아. 얼마나 쉬워. 한 손으로 싹싹싹. 여유만만. 이 편한 걸 형은 왜 모르는 걸까? 에? 형은 그걸로 쪼그려오고 나는 싹 미는 거. 이게 삶의 질이 어떤가에 다른다는 거죠. 형과 동생이 티격태격하는 동안 살림을 맡은 동수 씨는 초간단 생선 굽기에 도전 중인데 기름에 튀기는 거 아니에요. 남자 셋만 사는 집. 집안일이 분명하다. 내가 또 밥은 또 고기 또 멋있게. 해 뜨면 시작해서 해질 때야 끝나는 농촌의 하루. 검정콩까지 들어간 갓 지은 현미밥. 밥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이게 뭐요? 뭐가? 참 진짜 작품 나오네. 아니 저렇게밖에 안 되나? 그것도 최선 나은 거 최선. 최선은 그것도 한 번만. 세 마리 구웠네? 세니까 세 마리가 지금 뭐. 근데 딴 거는 몰라도 대가리 하나씩만 먹으면 되는 거야. 딴 거는 관계 쌀은 예? 쌀은 쌀은 뭐 관계 없어 쌀은. 근데 대가리만 먹으면 한 마리 먹은 거니까. 너 어들미라고 그랬어? 맛은 있지. 예. 오이 다 먹었어요? 오이? 내 오이 하나씩 갖다. 식사가 끝나고 오늘도 설거진 어김없이 49 막내의 몫이다. 나도 일찍 할게. 또 내가 또 어떻게 좀 몇 년 먼저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또 뭐 내가 굳이 뺏어서 하지도 않고 자기 허기에 또 뺏어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하늘 같은 형님들을 모시는 막내. 두 형님은 호젓한 여유를 즐긴다. 사준다고? 고마수는. 근데 지금 다 심었대. 형이 여기에 있기에 내가 정착을 생각하고 온 거고 그건 2단계고 맨 처음 목적은 이제 그 형을 위해서 내가 이제 같이 그리고 사실은 동생이 원해도 나를 많이 믿는 것보다도 심부름 시키기 좋고 편안하지 뭐를 시켜도. 삼형제는 어떤 이유로 함께 살게 된 걸까? 작년 2월 감기인 줄 알고 찾은 병원에서 폐암 선고를 받은 동수 씨.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 당진으로 내려왔다. 동생이 항암 치료를 도왔지만 작년 겨울 동수 씨의 암이 재발하자 광수 씨는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10살 때 아버지를 여인 현수 씨에게 동수 씨는 형이 아닌 아버지였다. 장사를 정리하고 형의 곁으로 왔다. 이제 병들어서 저러고 있으니까 진짜 한장할 일이지. 한장할 일이지. 그러니 그거를 차라리 그놈 병 좀 내가 가지고서 좀 예? 나야 뭐 그놈 나 뚝 띄워주면 아니 나 어디 가서 그냥 팔딱팔딱 뛰어다니다가 예? 즐겁게 살다 며칠이나 즐겁게 살다 죽지. 예? 내가 가져갈 수 있다면. 예? 아니 그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답답한겨. 응? 답답해. 뭐 해도 답답해 진짜로. 아무리 내 짓고 와서 뭐 잘한다고 해봐요.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짓고 와서. 그렇게 지난 5월 삼형제는 40년 만에 함께 살게 됐다. 그 신병을 한번 물어본 게 어떤 그런 것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동생이 좀 한 1년 좀 넘기시고 그러면서 차후적인 얘기고요. 지금 뭐 내가 동생 여기 있는데 뭐 저 어디 나가가지고 뭐 선을 보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매실하고 감나무,
배추 이런 걸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 빌려다 하루 정도 빌려다 심으면 금방 심을 수 있어. 아, 오늘. 네, 그럼 아우 피곤해 요새. 아우. 네. 동생도 자고요. 그래요. 할 테니까 불 좀 끄고 넘어가. 예. 함께 산 지 이제 한 달. 고향 당진에서 초보 농사꾼이 된 삼형제. 그 하루가 끝나가고 있다. 다음 날 대봐봐. 아침이면 물부터 받는 형제. 날 좋은 날은 올라가면 괜찮은데 비가 와서 비 오는 날은 이거를 거기는 포장을 안 해가지고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이게 싫으면 올라갈 수 있을게요. 비 오면 못 올라가는 거야. 절대로 못 올라간다니까. 먼저 차 빠쳐먹고 어떻게 올라가 그거를. 병원기 하나 사면 나중에 물 많이 먹으면 다시 병원기로 갔다가 올리고 아니면 여기서 더 올려야지. 어떤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방법이 있나 모르겠네. 산을 개간하고 밭을 일구고 있지만 마땅히 물을 댈 방법을 찾지 못한 형제. 석유를 배달하던 현수 씨의 낡은 트럭은 물트럭이 된 지 오래다. 무더운 초여름의 날씨. 하루 사이에 고구마 잎이 바짝 말라버렸다. 집에서 공수해온 물로 하나라도 더 살려볼 요량이다. 아이고야. 말리지 않는데요. 물 아까워하지 말고 팍팍 졸여. 물도 없는 산에서 농사를 짓는 일이 무모해 보이지만 형제는 아픈 동수 씨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뭐 쪼맣게 열리든 뭐하든 저 사람 그냥 간식거리 초출할 때 먹게끔 하려고 지금 한 건데 모르겠네. 잘 날라나. 근데 이제 따기를 바라고 또 올보다는 내년보다 후년이 더 좋아지길 바라는 것 뿐이지 뭐. 저 사람도 또 내년 내후년까지 오래오래 버텨줬으면 좋겠고 아마 그런 마음에서 이걸 심는데. 그날 오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삼형제의 산. 오늘도 형제는 온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땅을 파고 울타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때 산을 올라오는 한 대의 트럭. 울타리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 작은 녀석들 때문이었다. 100마리씩 하네. 한 통에 6마리요? 100개 좀 오놈들. 하루아침에 600마리나 되는 대가족이 입주하는 날. 쓰러뜨리나?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내놓으라고. 아니 그냥 이렇게 들어서 잔뜩 들어서 내놔. 알에서 부화된 지 이제 이틀 된 토종 병아리들이다. 서툰 농산일에 병아리까지 키우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자꾸 이렇게 같이 나와 있으면 자기 건강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 다 크는 모습도 보면 자기 어떤 희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동수 씨가 재미있어 할 일을 찾던 중 토종 닭을 키우기로 한 것. 나가자. 여기로 가자 이제. 집으로 가자. 작년 12월 암이 목까지 전이 되면서 동수 씨는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폐암 중에서도 생소한 소세포 폐암 환자인 동수 씨. 혈액을 타고 암세포가 이동해 사실상 완치는 어려운 상태. 지난 5월 2차 항암 치료까지 마친 동수 씨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형제는 무엇이든 해볼 생각이다. 장사를 정리하고 온 현수 씨는 토종 병아리를 잘 키워내서 이곳에서의 정착도 생각하고 있다. 신경이 다 크는데 내가 볼 때는 햇빛 찌는 데로 조심히네요. 저간에 다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형님. 이거를 지뢰로다 2개를 넣어야 되겠구나. 하지만 모든 게 조심스럽고 서툰 형제.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뭔가? 앞에 들어가지고? 형과 동생이 자꾸만 동수 씨의 생활에 변화를 선물한다. 같이 지내면서 나는 그냥 토둑다이나 서서 키우고 그냥 있을게 여기 갖고 그거 알아 해가지고 지가 이제 토둑다가 지가 키운다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일만 커지고 그랬더니 동생도 와서 있고 형이 제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형한테 너무 미안하고. 다음 날 아침 산을 오르는 광수 씨. 예전엔 취미로 산을 탔지만 지금 그의 산에는 이유가 생겼다. 고사리며 취나물 같은 몸에 좋다는 산나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광수 씨.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가려는 건지? 갑자기 땅을 파는 광수 씨. 그가 산을 타는 건 야산 길 속에서 자라는 이 만개나무 뿌리를 얻기 위해서다. 뭔가라 어디 뭔가. 우리 여기서는 이게 좋다니까. 항암제 부작용을 없애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캐다가 삶아주고 하는데 피를 맑게 해준다는 만개뿌리. 아픈 동생을 낫게 할 그 무엇이 이 산에 있다면 광수 씨는 온 산을 뒤져서라도 그걸 찾아낼지 모른다. 이거는 고사리, 이거는 도라지, 이거는 잔데. 병아리 키우랴 울타리 만들랴 바쁘지만 산을 오르고 뿌리를 캐는 일만큼은 빼놓지 않는 광수 씨. 만개는 시골 야산에 흔하다곤 하지만 뿌리는 보통 가을과 봄에 채취해야 효과가 좋다. 이렇게 씻은 만개 뿌리는 완전히 말린 것이라야 다릴 수 있다고 한다. 그늘에다 말려서 데려야 되는데 뭐 햇빛에다 말리면 안 좋대. 그늘에다 말려서 뭐 요거 하시면은
가을까지는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조금씩 그냥 하루에 몇 그릇씩 해다 이렇게 쭉 먹인 거야. 동생을 향한 형의 마음이 창고 가득하다. 광수 씨 또 뭔가를 씻는데 평소보다 산을 좀 오래 탄 덕분에 뜻밖의 수확물을 얻었다. 바로 기관지에 좋다는 산도라지. 잘만 먹으면 된다니까. 이런 거 뭐 야생에서 크는 거 먹으면 좋아지기 좋겠지. 나한테 주려고 캐는 건 아니야. 초장까지 직접 만드는 광수 씨다. 그런데 이 산도라지의 주인은 왜 안 오는 걸까? 어려워? 늘어나냐? 그런 거냐? 심해 없걸래. 방역이 없고. 그 사이 병아리를 돌보고 오는 동생들.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 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당겨 이거. 그 갱신 캔겨 이거 뿌리까지 이거 잎사귀까지 다 먹어도 좋대. 이거 한번 먹어봐. 현수야, 네? 너도 고생했으니 한 개만 먹어라. 많이나 먹지 말고. 내가 형도 안 그걸 먹어. 하나 먹으면은 목근형이 아니. 맺혀서 못 먹것이요 안 먹고 말것이요. 아니, 좀 아이, 몰라. 이게 잔다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럼 도라지 이게? 도라지. 잎사귀도 먹어도 괜찮대. 이거 뿌리는 좀 질길 테니까 잎사귀 따서 먹으면 좋지. 현수 먹어. 먹어봐. 맛만 봐. 안 먹어. 야, 형이 짜가지고 형님 생각해서 하나 먹어라. 아, 맛있어? 뭐 감지덕지 도라지 한 뿔을 받은 현수 씨. 먹을만하지. 괜찮네. 도라지보다 좀 향해. 그럼 사는 도라지하고 틀리지. 예, 향이 더 많아? 아니 더 순해. 난 순하게 느끼는데. 형은 더 두께? 처음 먹어가지고. 아, 집에 도라지 저기 반찬 나오잖아. 참 답답하고 그게. 이 도라지가 기침해도 저렇게. 먹어. 하나 더 먹어. 괜찮네. 먹어. 큰 거 먹어. 팍팍. 그런 거. 그건 내가 볼 때 그건 한 7년 산 같아. 7년은 됐을 것 같아. 예? 요런 거. 이걸 찾느라 또 얼마나 산을 누볐을까. 동수 씨에겐 산삼 같은 도라지다. 한 4시간 탔지. 밤일날 이제 산을 좋은 데로 가서 이제 산삼을 한 뿌리 캐다 주었는데 한 100년 정도 묵은 거. 응? 이걸 갖다 뭐 산삼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산삼 되는 거요. 그래요. 따지면 안 그래요? 항상 눈풀이 먹었시오. 산삼이라고 생각하고 먹어봐. 야, 현수도 하나 더 먹고 내일 힘도 못 쓰는데 이놈 큰 거 하나 먹어라 현수. 야. 강의도 많이 기침 많이 하니까 좋다니까. 아, 나 기침하니. 형 하잖아. 드시, 아니, 형 드시. 허요. 아, 드시. 그래 많이 나 때문에 먹어. 안 먹는 거야? 그렇디야. 미치겠네. 하늘이 감동받기를 바라야지 뭘. 오늘 하늘도 말래. 그날 오후 삼형제 집에 누군가 찾아온 모양이다. 이건 문제야? 낡은 시골집을 울리는 생기발랄한 목소리. 누가 만든 문제요? 당진 시내에 사는 광수 씨의 딸 연영이가 왔다. 살 빠졌으니까. 아빠? 응, 살 빠졌어? 응, 많이 빠졌어. 아빠가 좋아한다며 전기구이를 4마리나 사온 딸. 천안에 있을 때 둘이 한 마리씩 사 먹었었다니까? 삼촌은 그때 분노 안 하시 내가 아빠와 삼촌들만 있던 집에 화사한 웃음꽃이 핀다. 삼계탕 끓여줬어. 그지 아빠? 안 그래. 너 안에 배를 쫙 가르면 찹쌀이 쫙 나와. 나 못 먹어요. 이제 다 1년 전 동수 씨가 혼자 내려왔을 때 연영인 자주 찾아와 삼촌의 말벗이 돼준 살가운 조카다. 맛있어?
죽인다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불 켜놔시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아니 현수 삼촌은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왜 이렇게 사투리를 써? 아빠는 사투리 하나도 안 쓰는데. 옛날에 삼촌도 안 썼었어. 서울말씨 썼었어. 어색하잖아. 난 삼촌도 안 썼었어. 서울말 썼었어. 서울말 쓰는 줄. 배우 콘서트에 나오는 것 같다. 아 진짜 잘 표준어 잘 썼었어. 아 그랬었어요? 함께라 더 소중한 시간. 가족의 여름밤이 청량하다. 다음 날 들에는 여름이 짙어가고 있다. 자 갔다 올게. 갔다 와요. 형과 동생이 오면서 살림을 맡은 동수 씨에게도 할 일이 늘었다. 돌려 쓴 모자가 꼭 솜씨 좋은 취사병 같은 동수 씨. 거의 안 했어요. 나 여기 와서 처음이에요 이거. 노인네 김장할 때는 내가 도와주려고 같이 이제 했는데 그게 뭐 조금 김치 담고 할 때는 뭐 안 했고 그거 지금 처음. 맛깔스런 반찬은 힘들어도 김치 하나는 먹을만 하다는 동수 씨.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본 눈썰미에 혼자 지내기로 결심하면서 동수 씨는 김치 담그는 방법까지 인터넷으로 꼼꼼히 공부하고 왔다. 생각 재는 거. 이것이 고춧가루. 요것이 마늘 찐 거. 냉장고다 얼려놓은 거죠? 잘라가지고 딱 하나씩 먹기 좋게끔. 일일이 찌어 얼려둔 정성과 부지런함이 웬만한 주부 못지않다. 작년 겨울엔 이 솜씨로 직접 김장까지 담갔다. 뭐 안 들어간 거 없이 다 들어갔잖아요. 참 된거 이게. 기맥히도 기맥히겠죠. 솥뚜껑 같은 손으로 썩썩 비비는 총각김치. 움직일 때마다 숨이 가쁘지만 함께 먹을 형과 동생이 있으니 더 맛깔스럽게 담근다는 김치. 집도 손맛을 보여주고 있구만 지금. 동수 씨의 손맛이 담뿍 담긴 김치. 그 맛은 어떨까? 한편 그 시간 집에서 가져온 물을 붓고 그늘에 말린 만개뿌리를 넣는 광솔 씨. 해독작용과 피를 맑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만개뿌리를 달여서 광수 씨는 동생에게 물 대신 마시게 한다. 2, 3일에 한 번 물을 다리는 날이면 형은 꼼짝없이 대여섯 시간을 불 앞에서 보낸다. 동생이 항암 주사를 맞는데 부작용이 없고 좋대. 어? 그러니까 뭐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된 건 아니고 암 환자들끼리에서 이렇게 도르다는 얘기 그 아는 후배가 몇 번 전화 와가지고 좀 제발 한번 먹여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동생을 향한 형의 마음이 애틋하다. 그날 오후 날씨가 심상치 않고 어느새 밤이 찾아왔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병아리들 한 곳에 몰려있고 장난기 많던 현수 씨 얼굴에도 웃음기가 사라졌다.
부하하고 2, 3mm 고비라는 병아리는 추위에 가장 약하다. 실내 온도는 평균 30도를 유지해야 한다. 추위를 피해 자꾸만 파고드는 병아리들. 좀처럼 온도는 오르지 않고 애가 타는 현수 씨다. 압사죠, 압사. 서로 막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지지를 않네, 이상하게. 그때 산을 올라오는 불빛. 급한 대로 광수 씨가 사온 것은 전구. 이걸 온도를 잡을 수가 없대. 이거는 여기 잘못 되질 않는다는 거. 일단 전기 저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호두? 몇 개짜리? 하나 사오시오? 네? 하나 사오시오? 요걸 하나를 선을 해서 원선에서 빼서 요걸 써. 그 짝을. 늘어지지 않게 다루만 매라고. 네, 안 하나만 비잖아. 예. 매놓고 내일 낮에 깎아주고. 그 안에는 등만 치고 선을 하나 그 있잖아 열풍기 그거는 코드를 빼서 여기다 쓰면 안전하지. 됐고 하나. 전기를 딱 찌면은 아마 이짝으로 놓을 거야. 훈훈해지고 다마를 껴봐봐. 저쪽 거는 안 빼시오. 이 전구의 열기로 어떻게든 실내 온도를 30도까지는 올려야 한다. 열풍기에 열등까지 총동원된 난방기구들. 온도가 오르기만을 기다리던 그 순간 어머! 갑자기 전구가 터져버렸다. 갑자기 전구가 터져버리고 혼비백산 놀란 병아리들. 급하게 현수 씨가 수습을 하는데 병아리들에겐 이 깨진 전구 조각이 위험천만하다. 이게 왜 나가는 거야, 이유가? 저기 뭐 터진 거 다 주워야 된다. 괜히 그렇게 주워 먹으면 또. 깨진 전구를 주워 먹진 않을까. 광수 씨 노심초사다. 그렇게 많이 몰려 있으면 그래서 쌀해. 이쪽으로 오게끔 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이대로라면 추위 때문이 아니라 깔려주는 병아리가 더 많을 것 같다. 갓 부화한 병아리는 2, 3mm 고비. 지금으로선 이 전구가 실내 온도를 올려줄 유일한 방법이다. 다 들어와시오. 총 몇 개야? 저기 둘, 넷, 다섯, 6개. 6개? 예, 이제 수평만 이제 잡으면 돼요. 거의가 이제 부르니까 거의 이제 애들이 분산할 것 같아. 예, 티식으로 오면 일단 나가서 한 30분 기다리자고요. 어떻게든 이동하나. 저 이거 난로가 있긴 있는데 빌려주면 내일 아침 한 마리도 없이 오르더라고. 난 뭔 소린가 했더니 난로 놓으면 뭐 때문에 죽는데? 바로 죽는데 아침에 하나도 없대. 근데 열풍기 다른 데는 열풍기 사용은 열풍기는 바깥에서 뿜어내니까 뭐하다는 거야. 뒤로 아, 바깥에다가 예, 대놓고 넣고서 안에다 열을 넣으면은 열만 들어오고 매열은 뒤로 나가는 거지. 열풍기라는 구조가. 어쨌든 뭐 조금 지대로 드는 것 같으네. 쫙 퍼진 거 보니까 안심은 넣네. 됐네 이제. 그제야 마음을 놓는 형제. 긴박했던 밤도 끝나간다.
나 산에 마시게? 네, 산에 갔다 올게. 궁금해서 가봐야 되겠어. 조금 더 햇빛 찌고 나서 해야지요. 아니야, 궁금해서 가볼게. 예.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던 형제. 밤사이 병아리들은 무사했을까? 다 살았네. 어이구 활발하네. 지난밤 그리 애를 태우더니 오늘은 씩씩한 병아리들이다. 어디 죽은 거 있나 봐봐요. 자기 저거 아니야? 어디요? 무채 있는 거. 아하 그러네. 딴 데 봐봐. 그리고 조는 게 없네. 야 됐네. 조는 게 없어. 어제는 막 푹뻑푹뻑 졸더니. 아 진작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거 같아 이게. 이제 밥 줄 줄 알고 이제 주인 알아보네 애들도. 이제 밥 만들어서 줘야지. 무사히 고비를 넘긴 것 같아 다행이다. 어릴 때부터 각별했던 형 동수 씨가 폐암 판정을 받고 당진으로 오자 틈틈이 형에게 다녀가던 동생. 지난 5월 현수 씨는 형과 토종 닭을 키울 생각으로 아예 장사를 접고 내려왔다. 형과 동생과 함께 살면서 동수 씨도 산에 갈 일이 많아졌다. 항상 이 따뜻한 물로 해가지고 준비해서 다니니까 항상 나갈 때는 외출할 때는 마스크 하고 나가라는 거지. 왜요? 감기 기침에 조심을 해야 되고 안부 나 같은 거는 안부다 감기가 더 무섭다는 거죠. 건강만큼은 자신했던 동수 씨는 작년 2월 폐암 판정을 받았다. 이거 쓰고 아까워가지고 빨아서 썼는데 이거 이대면이니까 빨지 말자. 근데 한 번 쓰고 버리긴 참 아까워 또. 기침이 좀 나오려고 보니까 미리 약을 딱 하나 딱 먹여야 되고. 이혼 뒤 어머니와 살던 동수 씨. 아들을 군대 보내던 날 그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지금은 숨찬 게 뭐 또 그래도 당연한 게 돼버렸으니까 이젠 기분 좋은 날 숨 안 차고 한번 올라가면은 야 오늘 여기 한번 안 쉬고 올라가네 그런 느낌만 받지. 가다 어려가지고 헥헥거리고 쉬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 외에는 뭐 전혀 못 느끼니까. 그래도 여기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아무 데인지 모를 정도로 낙관대로 살아요. 그냥 원래 성격이 그렇고. 혈액을 따라 암세포가 이동하기 때문에 수술도 완치도 어려운 소세포 폐암. 동수 씨는 담담하게 병을 받아들이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한 달 전 그의 낡은 집으로 형과 동생이 함께 살자고 왔다. 그렇게 40년 만에 형제는 함께 살게 됐다. 집에서 채 10분도 안 되는 거리. 숨이 가쁘고 느리긴 해도 오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왔다. 기침을 많이 해? 갑자기? 어제 조금 나가는 약 하나 먹었어. 잠자는 건지 조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느새 동수 씨는 병아리들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조는 거 엄청 다 주는데 왜 저쪽은 다 주무시는데? 그것도 나자잖아. 이제 막 세상에 나온 병아리를 보며 동수 씨는 어떤 생각을 할까?
뭐 어디 이러다 보면 숨도 차고 오지만 그래도 자꾸 하고 싶고. 이게 형들 이거 동생하고 먼저 올라가잖아요. 보통 산에. 난 좀 늦게 올라오고. 그럼 궁금해요. 안 올라오면. 이게 잘 있나. 그러니까 잘 먹고 건강하니까. 이놈들이 그냥 아침에 그냥 우르르 나가서 넓은 데 가서 쪄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아니라도 기분 좋지. 이 작은 생명의 내일을 그려보는 동수 씨다. 됐어? 6월의 햇살이 따가운 오후. 광수 씨는 잠시도 쉬질 않는다. 그 아픈 동생이 시간이 많이 없을 거로 계산을 해. 확실히는 나도 모르겠는데 뭐 병원 서는 얘기를 뭐 굳이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은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조급해 내가. 그래서 조급해. 왜 그러냐면 저 사람 닭도 빨리빨리 커졌으면 좋겠어. 후닥닥. 어? 빨리빨리 많이 먹고 후닥닥 커서 저 그런 것 좀 보고 그런 뭐 그런 게 예, 그게 바람이지 뭐. 형제가 개간하는 산 한쪽엔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소가 있다. 불이가 뽑혀서. 45 젊은 나이에 아버진 가난과 어린 7남매를 두고 돌아가셨다. 면사무소에 다니던 아버지가 남의 집 일을 다닌 건 쌀을 더 준다는 그 이유 하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쓰러지셨다. 17 광수의 방황도 좀처럼 끝나질 않았다. 그때 병든 어머니와 동생들을 지킨 건 15의 동수였다. 형님하고 나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나가게 됐고 그러니까 뭐 그때야 뭐 집이 안 오면 무슨 뭐 전화가 있나 뭐 무슨 뭐 그런 시절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형님하고 내가 몰랐다니까. 그 아버지 돌아가신 거를 형님도 몰랐고 나도 몰랐다는 거야. 둘이가. 그래서 저 아픈 동생이 그 장사를 지낸 거야. 중학교 3학년 다닐 때인가 봐. 내가 심지어 동생한테 그런 말까지 다 했다니까. 자네 병 들은 게 어쩌면 나 때문에 들었는지도 모르겠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 형 왜 그런 말씀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부질없는 회한이 그의 어깨를 누른다.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함께 살게 된 삼형제. 라면 끓여놓은겨? 2개. 아, 나 물 좀 줘. 물, 거기 좀 줘. 그냥 다 마셔요. 좀 더 일찍 지키지 못했던 형의 자리. 그래서일까? 광수 씨는 늘 두 동생보다 바쁘다.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라요. 내가 뭐라고 쉬는 거를 보면은 잘 못 보겠더라고요. 무슨 사람이 저런 사람이나 싶을 정도로 기계도 아니고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나는 원래 쉬엄쉬엄하는 사람이라. 괜찮을 거. 그건 동수 거. 한 번씩은 닦아야지. 그냥 먹어? 이게 안에 이게. 아이고. 참. 뭐 이게 수천데. 전화하고 본다고? 됐네.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톱질 몇 번에 광수 씨 대나무컵 3개를 뚝딱 만들었다. 좋아. 훌륭해. 공기 없어도 이놈만 대나무만 먹으니까 대나무만 잘라 먹어서 몇 년을 먹건데.
라면 하나를 놓고도 웃음이 나는 형제. 작은 게 아니라 얕은 거는 얕아야 되는데. 그 옛날 가난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온 그 세월 넘어 유년의 기억을 나누는지 모르겠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집. 이거 대린겨? 필요한겨? 예. 그래요 놔두고. 이거 먹어봤어? 안 먹어봤슈? 먹어봐. 나도 한 번도 먹은겨. 합시오. 이거 봐, 이거. 이야, 이거 먹으면 바로 났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아, 진짜로. 그 물을 많이 먹어야 돼, 자지간에. 그 뭔가만도 먹고, 이것도 먹고, 나도 한 잔 먹을게. 나 요새, 나도 좀 허기져가지고 좀 먹어. 내가 먹어보지. 그럼 가서 보지. 뜨거워요? 아, 뜨뜻해. 괜찮았지? 향도 좋고. 만개뿌리 달인 물에 오늘은 향까지 좋은 물이라며 자꾸 권하는 형님. 동수 씨는 말 잘 듣는 동생이 된다. 근데 향이 나지? 이상한 냄새 나는데? 냄새가 아니라 향이라니까. 향이지. 버섯향 딱 나네, 나는. 이런 거 구하기 힘든 거야. 이게 아무나 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뭔데 상황이라는 거게? 상황이라고 봐야지, 이건 상황. 현수도 한 잔 먹어봐라, 이거. 저는 참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형님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아시죠? 나를, 동수를. 두 분 다. 나 애인은. 예. 나 들어갈 때 좀 쉬해요. 아, 예, 편히 쉬세요. 피곤해. 다음 날 이른 아침. 늘 입던 작업복 대신 오늘은 말끔하게 차려입은 광수 씨. 어딜 가려는 걸까? 저 알아서 갔다 올게. 잘 갔다 와요 천천히. 작년에는 동생이 이제 내려와서 혼자 있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일 없는 날은 매일 왔어. 여기를 많이 해. 아침 저녁으로 뭐 내려와서 이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게 좀 마음이 좀 뭐해서 와서 밥도 같이 먹어주고 하루 종일 자고 가고 이게. 그래서 여기를 많이, 이건 아주 내 익숙한 도로. 그 익숙한 길을 되짚어 천안으로 향한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광수 씨. 대체 어딜 가는 걸까? 801호? 801호 알았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오랜만, 오랜만이야. 네, 오랜만이야. 그죠? 살 빠졌다. 많이 빠졌지. 강서 아유, 오랜만이네. 네, 오랜만이야. 아이고. 야, 참 저녁 다 만나. 10여 년 전 이혼을 하고 딸 연영을 키운 광수 씨는 10년 넘게 도배 일을 해온 솜씨 좋은 도배 기술자다. 병아리 키우랴 농사 지으랴 바쁘지만 당장 수입이 없는 삼형제 살림에 도배는 그가 제일 잘하고 또 반가운 일이다. 속부터 뜨지 않게 꼼꼼히 붙여야 하는 도배지. 무엇보다 호흡이 중요하다. 이걸 안 하면 보기 싫어서 그렇지. 울퉁불퉁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이런 건 어려운 일이야. 일을 겁을 안 낸다고. 많이 했지, 친구하고. 동생과 떨어져 천안에 살면서도 광수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안부 전화를 했다. 그러던 작년 겨울 동생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다. 재발한 동생의 암. 5월 항암 치료를 마치자마자 그는 아예 천안집을 정리했다. 일보다 동생이 먼저였다. 동생이랑 같이 살으니까 걱정을 덜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떨어져 있으면 그 매일 걱정을 하는데 같이 있으니까 그 걱정은 덜 했고, 행복이라는 것은 그래도 40년 많이 만나서 이렇게 사는데 서로가 때로는 화도 날 때 있지만 서로가 웃고, 예? 죽일 때도 있으니까 그것도 행복이죠. 한편 그 시간 구두에 정장까지 갖춰 입은 현수 씨다. 저녁 때 병아리 물 떨어뜨리면 최고 큰일이요. 딴 거는 상관없는데 물 떨어뜨리는 게 최고니까 그것만 하고, 밥은 하루 굶겨도 별 상관없는데 물만 안 떨어뜨리게 해요. 그래요. 부슬부슬 비까지 내리는 오후. 갑작스런 부고에 아픈 형에게 병아리를 맡기고 가려니 심란한 현수 씨다. 많이 늙었네. 어떻게 그냥 시골이 좋지요? 아, 이따 바쁘잖아. 저기 똥이나 좋아. 아버지 이거 상가집 가려고 나온 거야? 네, 어제 갑자기 너도 그러고 나온 거야? 나 어떻게 근데 막 돌아다니다 와가지고. 아 근데 누가 보면은 이놈이 여행 온 놈인가 상가집 온 놈인가 모르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야지. 그게 뭐요? 아 정말. 놀다 보니까. 뭐 가축 키우는 건 없어? 요즘은 그렇지 않아. 있어. 옛날 같이 왜? 않아. 뭐요? 병아리 600마리. 저게 해가지고. 그거 많이 키우면 괜찮아. 그러니까 우산 하나씩은 배치돼 있냐? 부산에 얘는 또 머리 아프게 또. 갔다 와. 예, 예.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예. 형 광수 씨도 일을 가고 동생마저 없는 적막한 집. 동수 씨는 병아리가 있는 산으로 향한다. 그 시간 일을 마친 광수 씨는 시장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소고기 좀 구워서 먹을 거 있을까? 예. 한 근만 주세요. 예. 좀 맛있는 걸로 주세요. 환자가 먹을 거라. 이거 조금 더 내셔야겠다. 얼마? 27,000원. 27,000원? 오랜만에 나온 도배일을 끝내고 동생이 생각난 광수 씨다. 예, 고맙습니다. 진짜 한 달 넘기고 한 40일 됐는데 소고기 돼지고기는 몇 번 사다 줬는데 소고기를 한 번도 못 사줬어. 그래서 들린 김에 그냥 뭐 딴 것도 약초 좀 사고 오는 바람에 그냥 한번 주워보려고 산 거예요. 동서 아저씨가 좋아하시겠어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는 광수 씨. 뭐 일하고 뭐 어렵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몸이 뭐하니까 마음이 아파 그래. 그래도 몇 년은 사다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게 불안하고 마음이 안 돼.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광수 씨 손수 저녁상을 차리는데 가만히 앉아서 형님의 대접을 받자니 동수 씨 고마우면서도 불편한 눈치다. 짠지나 넣을까? 고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깔고 먹자. 네? 네? 그래도 고기도 그냥 해서 그것도 먹으면 되지. 바닥에서 먹자고? 그래, 바닥에다 놓고 먹자고. 그래요, 그럼. 맨날 돼지고기만 사주고 빈혈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일 끝나고 오면서 다 옮겨. 네, 잘 먹을게요. 차려. 문을 먹어. 이거 딱 먹으면 지금 먹으면 딱 맛있거든. 항암 치료를 받으며 빈혈 증상이 온 동수 씨. 쇠고기를 사온 형님은 아마도 그게 마음에 걸렸던가 보다. 맞아? 잡수 주면서 구해야지. 먹어. 나 혼자 먹기 미안하잖아요. 아니 나도 먹을게. 먹고 가면. 잘 먹으니까 좋네. 안 먹으면 좀 불편할 텐데. 사왔어도. 어린 시절 자신의 빈자를 대신하며 가족을 보살핀 동생. 세월이 흘러 그 고맙고 미안한 동생 곁을 지켜주고 싶은 형이다. 그래서 우리 형이 계절이 참 빨리 돌아와. 모기가 많은 시골집. 향도 라벤더 향이네. 슬그머니 동생 곁에 모기향을 놓아준다. 어디 산에 올라갔을 때 예. 일어나서 있다가 존단 말이야? 네. 힘이 없어서 그런가? 기운이 없어서? 원래 잠이 많은가? 원래요? 응. 좀 많은 편이지요. 딴 사람보다? 그 정도는 아니고, 일단 잠을 잘 자고, 그런 편이죠. 그 동생은 가만히 보면 밥 먹고 나면 그냥 푸르륵 졸고 하니까 원래 그런 건지 아파서 그런 건지 그게 분간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40년 만에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형제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는 꿈을 자주 꾸면 꿈속에서 예를 들어서 집이 무너지는 거야. 그럼 집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받쳤단 말이야. 그럼 밤새 받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럼 일어나면은 숨이 탁 막히고 죽을 것 같아. 그런 고통스러운 꿈을 자주 꾸는데 여기 와서는 동생하고 같이 살면서 그런 걸 안 꿨어. 그런 꿈을 악몽을 안 꾸는 거지. 그건 마음적으로 편하다는 얘긴데. 응, 마음적으로? 그래서 그런가. 근데 이렇게 말려낸 말이요. 뭐 생활에 적응이 안 돼서 그렇겠지. 좀 이제는 뭐 좋아지겠지 뭐. 그냥 현실도 안정이 되고 동생도 좀 나서지고 하면은 좀. 동생이 그 병이 오기 전에 내가 이런 걸 알아서 동생한테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참말.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미안할 줄도 알으니까. 내가 만약에 안 아프고 승수는 현수가 아프다. 건강하게 붙어지라면. 서로 건강하자고. 그리고 그게 그냥 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루 그냥. 그래. 아니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도 편하네요. 뭐. 며칠 뒤 비가 내리는 아침. 빗물을 받으면 될 텐데
현수 씨는 오늘도 물을 싣고 갈 모양이다. 이 산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흘러가는 물이라도 받지만은 산꼭대기에 있는데 물을 어디 받을 데가 없잖아. 그런 방법. 그러니까 받아서 올려야지 뭐. 밭에 심은 농작물에겐 더없이 반가운 비. 하지만 비가 올 줄 모르고 물을 미리 받아두지 못한 상황. 병아리가 마실 물이 떨어지기 전 산에 가야 하는 현수 씨. 물트럭이 급히 출발한다. 그런데 포장이 되지 않은 흙길은 이미 내려올 때의 길이 아니다. 바퀴는 헛돌고 급기야 뒤뚱거리는 트럭. 결국 길 한가운데 차가 서버렸다. 다시 시동을 걸어보는데 하지만 오히려 뒤로 밀리는 광수 씨다. 안 되겠다. 안 되겠어. 타이어가 다 타. 물을 포기할 수 없는 광수 씨. 바퀴가 밀리지 않을 묘안을 생각해냈다. 과연 이번엔 잘 될 수 있을까? 힘들어서 안 돼요. 소리 안 나와. 다음 순간 트럭을 들어버린 광수 씨.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KBS